진짜? 정말 대박! 이런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코인카더라 통신.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핫한 코인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코인카더라 통신의 MC 김마주. 마홍일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 시간에는 해외 선물 프로그램을 했어야 됐는데 어떻게 코인 방송을 하게 됐어요. 왜죠? 아니 코인이 너무 핫하다 보니까 해외 선물 프로그램이 별로 인기가 좀 상대적으로 떨어졌나 봐요. 네. 인기가 떨어진 게 아니라 너무 네. 코인이 핫하다 보니까 저희 PD님이 어떡하냐 이거 같은 코인 말이죠. 방송을 더 해야 된다 그렇게 결정을 하셨는데 지금 네. 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마홍일 대표님밖에 없어요. 나 원래 해외 선물 시조세인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코인 시조세로 한번 가셔야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이렇게 긴급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해외 선물 프로그램을 기다리셨던 시청자분들한테는 조금 죄송한 그런 입장이지만 그래도 이제 코인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희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사실 거창하게 코인 카더라 통신 이렇게 인사를 드렸지만 정말 말 그대로 카더라예요. 그쵸? 그냥 이모저모한 그런 뭐 코인 찜질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철수 엄마가 그랬대.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카더라. 네, 카더라. 이 카더라. 무겁게가 네. 아니라 그냥 가볍게 이렇게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건데 저희가 뭐 이게 진짜다 가짜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통해서 그렇게 눈 감게 아무거나 이렇게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저희 얘기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마홍일 대표님 한번 이렇게 얘기를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이번 주에 좀 좋은 일이 있으셨나요? 혹시 저 몰래 뭐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좀 살이 네. 오르신 것 같은데. 아, 네. 최근에 이제 코인 관련 이런 교육이랑 이런 모임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많이 사람들 어울리니까 뭐 좀 좋아졌나? 네, 모르겠습니다. 네. 뭐 맛있는 거 드시는 것 같아가지고 고기 같은 거. 네, 아무튼 뭐 우선은 지금 제가 뽑는 카더라의 뉴스들은 제가 주관적인 생각으로 아주 주관적인 그런 결론을 내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그 부분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객관적인 걸 전달은 저는 앵커가 아니에요. 그리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의 주관성은 언제나 개입이 되고 이 부분은 여러분이 그냥 언제나 참조를 해야 된다는 네.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저희는 정말 카더라 통신이죠. 그러면 첫 번째 카더라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네. 네, 첫 번째 카더라 통신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네, 제가 첫 번째 이제 이 뉴스는 조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 뉴스 중에 하나가 네. 바로 이제 이더리움 창업자가 비탈리 부데링 말고도 나레이오프라고 있어요. 나레이오프요? 네, 그냥 이제 이더리움 창업자가 이제 올해 CNBC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올해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넘어설 것이다. 아니면 올해 3배 이상 시총을 넘길 것이다. 그러니까 3배 이상 그러니까 계속 시세가 오른다는 거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CNBC에서요. 그냥 네. 혼자 트위터나 이런 데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CNBC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거를 찝어줬냐. 네.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 이 가상화폐, 이 암호화폐를 가지고 상용화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 게임이나 아니면 기타 이제 뭐 석유는 이런 통신들 아니면 여러 부분들에 우리가 지금 현재 계약을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협약을 맺어서 이미 실행이 되고 있는 것도 많다. 실용성이 가장 높은 건 또 우리 이더리움이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지금 가격이 이제 3배 이상 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2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한 3개월 전만 해도 한 100만 원 정도였단 말이죠. 그리고 맞죠? 사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더리움 하면 어느 나라에 제일 좋아하나? 우리나라 제일 좋아해요. 우리나라가 네, 제일 우리나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코인 강대국인데 네. 코인으로 치면 어떻게 보면 강대국인데 이더리움은 초반에 이제 비트코인이 뭐 200만 원, 300만 원 비싸다고 생각했을 때 네. 이더리움이 뭐 10만 원대 초반이고 아주 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많이 채굴도 하고 많이 사기도 하고 초반에 이 이더리움은 그래도 뭔가 비트코인보다 한 세대 더 앞선 거라는 그 정도의 생각 때문에 네. 상당히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샀죠. 그런데 혹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다. 왜냐? 뭐 어쨌건 중국 쪽의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자본들 아니면 더 큰 세력들이 더 많이 매집을 했어야 되는데 한국의 코인들은 뭐 가봤자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런 내용들도 많았죠. 하지만 지금 현재 200만 원까지 혼자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런 뉴스들이 또 나왔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저의 주관적인 걸로 생각을 해보면 자,
우선 이더리움 자체는 상당히 비트코인보다는 활용적이나 실용성적인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렇게 이더리움으로 송금을 했을 때 네. 거의 한 30분에서 1시간이면 가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거 어느 정도로 걸리는 줄 아시나요? 2달이라고 그때. 네, 뭐 거의 뭐 많게는 2달까지 걸릴 수 있지만 그렇게 3, 40분 안에 갈 수는 없어요. 자, 아무튼 블록체인 기술이라 하지만 그만큼 송금이나 이렇게 또 누군가한테 돈을 받을 때 네. 그 이더리움으로 받기도 괜찮고 이번에 평창 올림픽 때도 뭐 이더리움으로 결제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도 나와요. 그런 게 나와요? 네, 나와요. 평창 네. 올림픽 때 네, 이더리움으로 그건 내가 또 다음 주 평창 올림픽 때 뭐 이런 거 다음 주에 얘기할 네. 건데 그런 것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또 뉴스가 또 있는데 이제 이더리움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게임들 이런 것들 나와서 지금 게임이요. 네, 엄청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자, 아무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더리움의 창업자가 CNBC까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또 사람들이 이더리움 뭐야 하고 한 번 더 보겠죠. 그렇죠. 자,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또 외국 사람들 많이 보고 해외에 있는 시세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또 홍보하는 거지. 이런 홍보 같은 게 굉장히 잘 되는 이런 코인은 네. 상대적으로 사실 더 전망이 밝지 않나. 그러네요. 네. 당장 사고 싶은데 이더리움. 네, 그러니까 밝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더리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요. 네. 제가 한 8개월 전만 하더라도 네. 8개월 전에 미국의 이제 설문조사 기관에서 봤는데 비트코인을 걔가 물어본 거지. 네. 한 2,000명한테 물어봤는데 비트코인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한 40%. 40%. 네, 이더리움을 알고 있는 사람은 10% 미만이었어요. 네, 근데 그리고 요즘은 다 알지 않아요, 이더리움? 지금은 이제 많이 알겠죠. 그러니까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처음 들어보는 코인들도 있죠. 뭐 시아 그렇죠. 코인 아나요? 뭐라고요? 시아. 시아야? 네, 정시아 말고 시아. 어. 네, 잘 모르죠? 네, 이렇게 수많은 코인들이 있습니다. 시아 코인도 뭐 최근에 뭐 순간적으로 급등했네 어쩌네 이런 말들이 나오는 네. 코인인데 사실 수많은 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네임 밸류가 있는 코인들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맞아요. 네, 뭐 리플도 한번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쵸. 근데 이제 이더리움도 들어봤잖아요. 그쵸. 자, 그런 상황에서 이더리움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대외적인 통신, CNBC 같은 경우 사실 조금 보수적인 그런 언론기관인데 그런 곳에서 이렇게 자꾸 또 푸틴 대통령도 만났거든요. 뭐 그렇게 가지고 이더리움 창업자가 푸틴 네네, 대통령을 푸틴도 만나요? 만나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인 홍보가 되기 때문에 또 코인 자체도 가상화폐 자체 상당히 잘 만들어진 코인이고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여러 부분, 그러니까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밝다. 그러니까 뭐 3배가 갈지 안 갈지는 가더라. 모르겠죠. 예. 네,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희 어찌됐든 카더라니까요. 네, 카더라. 예.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시세 상승이 있을 것 같고 좀 더 전문가적으로 들어가면 140만 원대 지지 라인 좀 보고 한 250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지금 여기까지 현재 날려. 얼마죠? 이더리움? 지금 현재 한 198만 원 198? 업비트 기준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 3배로 갈지 안 갈지는 모릅니다. 네, 모릅니다만 모르지만 굉장히 괜찮다. 전망이 좋다. 네, 이런 기사 그 뽑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카더라 통신 뽑아주셨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네. 어떤 게 있나요? 두 번째? 네, 두 번째, 이거 좀 느려. 네. 자, 두 번째 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퀀텀. 네, 우리가 퀀텀 사실 뭐 퀀텀 하면은 제가 이 퀀텀 영상 같은 것도 막 올렸는데 이 퀀텀에 제가 뭐 설명을 한 영상을 올렸는데도 그게 기술력을 너는 알고 하는 거냐라는 욕을 좀 먹은 적이 있어요. 맛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욕 굉장히 맛있게 먹었는데 그만큼 퀀텀을 스스로 연구하고 스스로 좋아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나라 국민이 많은 거지. 맞아요. 네, 그런데 뭐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제 퀀텀에 대해서 이제 많은 뉴스들이 많은데 이거는 조금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 말에 나온 거니까 중국의 유튜브 같은 곳이 있어요. 중국의 유튜브요? 네, 중국의 유튜브에 중국은 원체 인구가 많잖아요. 인구가 진짜 인구가 많은데 많죠. 네, 그 중에서 이제 2억 명 정도의 그런 유저가 있는. 네. 네, 2억 명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 유튜브인데 중국의 유튜브라는 곳이랑 이제 협약을 맺었다. 제가 무슨 뭐 기업을 막 이렇게 얘기해봤자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가고 그냥 중국의 유튜브 같은 곳과 그 협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뭔가 이제 만들어갈 예정이다라는 걸 이제 공식적인 발표를 했었는데 네. 뭐 사실 그 퀀텀 같은 경우도 네. 자체적으로 이제 게임 쪽으로 쓰든 아니면 어떤 뭐 이런 미디어 쪽과 협약을 맺어서 뭔가 실용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좀 바탕이 되어 있는 코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다라는 부분들로 해가지고 이 뉴스를 뽑았는데 제가 왜 이더리움과 퀀텀을 이렇게 뽑으면서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이 가더란 뉴스로 그러면 퀀텀 많이 갑니까? 그럼 당장 가는 겁니까? 네. 이렇게 또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실용성적인 부분, 그러니까 네. 이게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네. 토큰이, 이 코인이 어찌됐든. 사용이 될 만한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이런 뉴스들이 있는 코인들은 사실 앞으로 전망이 밝은 거예요. 이게 내가 좋은 기술이다, 아니면 잘 만들었다, 어떻다, 이런 것도 있죠. 뭐 또 네. 차별화된 기술이 들어갔다.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는 현재 이게 실용적으로 얼마나 써먹을 수 있는가. 실용성. 네, 실용성적인 부분이 이제 올해 2018년도 개해죠. 네, 네. 2018년도에는 이 코인의 실용성이 얼마나 부각되느냐에 따라서 코인의 가치가 더 오르느냐 아니면은 좀 정체되느냐 이렇게 방향이 잡힐 것 같아요. 이거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네. 내년에 한번 봐봐. 이거 그냥 마홍일이가 그냥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네 싶을 거예요. 왜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자, 처음에 전기차가 막 발견이 됐어요. 네. 자, 우리가 뭐 이렇게 완전 그런 그 석유차가 완전 다 풍부한데 전기차가 딱 나왔어. 그러면은 전기차가 나와도 사실 주목을 못 받을 수 있어요. 네. 사람들이 전기차에 대해서 뭐 그렇게 인지도가 없으니까. 자, 그런 겁니다. 앞으로 신성한 뭐 어떤 코인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더 기술이 좋을진 모르겠지만 무언가 시장을 점령하는 것들. 네. 자, 그 예를 들어 퀀텀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을 통해서 이제 중국 이 유튜브 라인이나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장을 뭔가 퀀텀 코인을 사용하는 부분으로 계속 점령해 나갈 거란 말이죠. 그렇게 점령해 내 나가면은 그 코인을 쓸 때 굉장히 편한 거죠. 뭔가 그렇죠. 대중화되어 있는 하나의 상용적인 코인이 됐을 때 그 코인의 값어치는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네. 퀀텀이 점점 가격이 조금 높아지는 거 좀 기대를 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부분도 하나 찝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엄청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건 상승이 제한된다라는 말이 한국인이 많았어요. 좋아하는. 한국인이 네, 너무 많으니까 너무 좋아해요. 한국인이 세력이 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그게 했는데 약간 그 용어가 있죠. 김프 맞나요? 김프는 그건 그런 개념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냥 그런 한국인이 좋아하니까 김프가 생기긴 하죠. 네. 하지만 꼭 김프 때문은 아니고 어찌됐든 많이 뭐 좋아하니까 이게 시세에 영향이 있을 좀 가는데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퀀텀도 그래요. 한국인이 정말 좋아하는 코인 중에 하나 퀀텀이거든요. 너무 애증의 퀀텀 아닌가요? 네, 애증의 퀀텀이 생각보다 잘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근데 횡보가 너무 길어. 횡보가 기는데 다른 그런 알트코인도 확확 치는 것보다는 좀 덜하긴 하지만 코인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실용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또 이더리움도 한국인이 좋아하지만 시세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퀀텀도 한국인이 좋아하는 거와 상관없이 원체 좋게 만든 코인이라서 앞으로 좀 실용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되었을 때 추가적인 상승 요인들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뭐 한 18만 원 라인까지 뭐 한 적어도 한 3, 4개월 안에는 뭐 3, 4개월이요? 네, 안에 무난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건 아주 주관적인 생각이기 그렇죠. 때문에 주관적입니다. 여러분들 그 저희 부분은 카더라 참조하시면 통신입니다. 됩니다. 저는 뭐 뉴스 앵커가 아니에요. 그래요. 네, 저희 그런 거 뭐 체크하세요. 뭐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해 드리는 것도 있지만 카더라니까.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저희는 카더라니까 네. 참고만 해주세요. 자, 퀀텀에 대해서 두 번째 카더라로 찝어주셨고요. 그럼 네. 세 번째 소식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세 번째 뉴스. 네. 자, 가상고양 이더리움 이거 들어보셨나요? 가상고양이요? 네. 아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네, 크립토키티. 크립토키티? 네, 뭐 처음 듣나 보네요. 자, 이게 그 이더리움을 통한 어떤 네. 그런 애완용 고양이가 나왔어요. 그 혹시 옛날에 저 초등학교 때 네, 했던 뭐 그 약간 애완용 다마고치 이런 어떻게 것처럼. 나 나이 들켰어. 네, 네, 그 다마고치 아니, 맞아요. 앞자리 3으로 바뀌었으면 뭐 알았어, 오케이. 조용히 하세요. 아무튼 이렇게 크립토키티라는 그런 네. 게 나왔는데 저는 이게 지금 딱 보면은 이게 뭐 그렇게 애완을 갖고 가 진짜 내가 강아지도 키우지만 그렇게까지 귀엽거나 그런 건 아니야. 근데 그걸 그거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수천만 원 주고 사요. 수천만 원이요? 네, 수천만 원 그 주고 사고. 애완 그 네, 다마고치 그거를? 예. 그리고 크립토키티 현재 매출 보고서를 보니까 네. 2천만 달러. 2천만 달러? 거의네. 얼마지? 200억, 250억 가까이 현재 매출이 나왔대. 그러니까 그리고 그 크립토키티 그 0세대 있어요. 0세대. 0세대 고양이는 뭐 거의 경매가가 거의 100억 라인에 그렇게 했다고. 오. 자, 잠깐만. 저기 화면에 지금 고양이들 나오잖아요. 저게 지금 네, 저런 게 다 크립토키티인데 2천만 원이라고요, 저거? 아니 그러니까 나 저거보다 더 잘 그릴 수 있는데, 내가 더. 자기만의 고양이를 만들 수도 있고 이제 이게 아, 그래요?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이제 게임이라는 걸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건데, 이더리움을 통해서 뭔가 게임을 만들 저는 이제 저거는 뭔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좀 복잡하니까 그냥 이런 게임들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왜 돈을 주고 사고 수집을 할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그런 열광인 거지. 그리고 뭔가 만들어진 이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지. 저 고양이의 가치가 이더리움이 가격이 올라가듯이 또 올라갈 수도 있다는
그런 믿음인 거예요. 이러다 막 강아지도 나오고 막 거북이도 나오고 트론에서 다 강아지 그랬어요. 만들었어요. 트론에선 강아지를 또 만들었어요? 네네네. 아무튼 그런데 이런 게임적인 기능, 그러니까 내가 아끼고 하면 얘한테 만일 내가 뭐 돈을 내가 얘한테 연금을 넣을 수도 있는 거야. 아, 근데 고양이가 그러면은 이제 탁 돈을 모아놨다가 나중에 한 10년 뒤에 또 그걸 해가지고 얘가 어디다 스마트 컨테이너를 넣으면 얘가 어디다 불릴 수도 있고. 내 노후를 고양이한테 맡기는 거네. 네, 그렇죠. 내가 재산을 고양이한테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이제 들어가면 이게 뭔 말이지 하죠. 네. 근데 진짜로 가능하고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사실 스마트 컨테이너는 예약 기능이라서 사실 뭐 어떻게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내가 너한테 돈을 줄 때 이게 이렇게 되면 너한테 오면 주겠다 걸어 놓으면 안 오면 안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안 오면은 안 주고 또 나한테 주면은 못 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예약 기능들이 있는 건데 예약 기능이요? 네. 아무튼 이거는 좀 게임이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이런 크립토키티의 성공은 뭔가 아주 다양한 암호화폐의 대중성과 시장성을 뭔가 만들어냈다. 뭔가 단적으로 보여줬다.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말 때문에 뭔가 이더리움 자체적인 앞으로의 시장 경제성은 좀 더 강하지 않나. 그러네요. 아까 전에 첫 번째 뉴스로 뽑아주셨던 그 네. 이더리움 3배 갈 거다. 네, 그런 게 그래가지고, 약간 네. 이거랑 연관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크립토키티 이런 것도 있구나 한번 쳐보십시오. 오. 굉장히 귀여워요. 그래요? 네. 혹시 키우세요? 저는 이제 한번 경매에 들어갔다 너무 오르는 바람에 못 샀는데 이것도 경매가 있어요. 이 고양이 경매를 하는 고양이 거예요? 경매합니다. 입양도 가능하고? 입양까지 뭐 직거래인 거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잡아먹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게 2천만 달러의 매출이 나고 있다는 거죠. 와. 네, 이런 부분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 대단한데요? 네, 다음 뉴스 한번 봐볼까요? 그럴까요? 다음 뉴스 한번 바로 봐볼게요. 저게 뭔가요? 김일성 종합대학 모네로 채굴기 네, 전파하고 있다? 김일성 종합하면은 뭐 사실 북한이잖아요. 북한인데 보면은 지금 사실 세계에서 북한 경제를 약간 쪼이고 있어요. 네, 쪼여가지고 이거 지금 뭔가 세계적인 경제 활동이나 유통 과정도 좀 막아가지고 뭔가 이제 핵을 좀 이렇게 제재하기 위한 이런 네.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네. 자, 뭐 북한 쪽으로 들어가는 돈이 사실 뭔가 투명한 것보다는 좀가 익명성이고 뭐 좀 약간 뒷돈으로 들어가는 걸 북한을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뒤에서 이렇게 네. 살짝 지원해주고 그런 돈요? 네, 그런 걸 좋아하는데 이 모네로라는 코인 자체가 사실 뭐 모르시는 분도 있겠어요. 하지만 이제 모네로라는 코인은 뭐 신생 코인은 아니고 상당히 이제 자리를 잡은 코인 중에 하나인데 상당히 익명성을 강조한 코인입니다. 네. 익명성이요? 그러니까 내가 보냈을 때 그걸 또 약간 이렇게 한 번 더 섞어가지고 이게 내가 보낸 건지 모르게 만드는 거지. 네, 그렇게 이제 익명성을 강조한 코인인데 뭐 대표적으로는 뭐 지켓이나 아니면 대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 모네로를 왜 얘기를 했냐면 네. 김일성 이거 얘기를 한 이유는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코인이 앞으로 전망을 봤을 때 네. 지금 이게 김일성으로 갔다 모았다 우리가 지금 국가정치안보회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네. 그게 아니라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코인의 가치가 높아지고 활용력이 높아지는 거는 네. 사실 이렇게 익명성을 굉장히 그러니까 익명성을 활용해서 그 돈을 다른 데로 이제 세탁 이런 세탁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이 아무리 국가적으로 막는다고 하더라도 계속 커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코인들을 봤을 때 좋은 코인은 첫 번째는 그 코인 자체가 굉장히 상업적으로나 아니면 뭐 사용 가치가 높았을 때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뭔가 익명성을 만들어줘가지고 뭐 돈을 한 바퀴 돌리거나 이렇게 한번 돈을 이렇게 굴리는데 상당히 좋은 코인들은 또 그 값어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겠다. 근데 이 얘기를 하려고 모네로를 통해서 또 모네로 채굴기를 또 이렇게 북한에서 하고 있고 이런 건데 뭐 채굴기에 대해서 또 물어볼 수 있죠. 채굴기. 네. 채굴기라는 거는 사실 저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네. 뭐 기계가 이렇게 채굴을 이게 하는 거잖아요. 어떤 시스템으로 이렇게 채굴을 하는 거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전문 용어로 얘기하는 것보다 쉽게 말하면은 그 전문 채굴 기계가 있고요. 아니면 그래픽 카드를 한 5개, 6개를 붙여가지고 또 이제 저런 식으로 채굴 기를 이렇게 돌리면은 네.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저게 한 350 정도 해요. 그러면은 350 네, 그러면 만 원이요? 한 달 동안 얼마 정도를 채굴하냐면 거의 한 7% 정도? 7%? 네, 7%에 10% 정도 채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근데 뭐 중간에 띄어먹는 것도 있으니까 좀 떨어지겠죠. 네. 아무튼 그런 건데 그래도 1년 놓고 보면은 원금이 나온다
해가지고 이제 채굴기에 많이 투자를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게 이더리움이다. 근데 그게 또 가치가 채굴된 게 또 가치가 오르면 더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런데 모네로를 막 채굴하는 건 뭐냐? 그만큼 모네로의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채굴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좀 무엇보다도 이런 좋은 코인, 그러니까 내가 좋은 코인은 이거에 대한 기술이 좋은 코인이라기보다는 무언가 내가 샀을 때 시세를 노릴 수 있는 코인인데 그래도 꾸준히 갈 만한 코인들 중에 봤을 때 이렇게 익명성을 강조한 모네로라든지 지켓이 이런 대시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더 강력한 모습을 보일 거다. 그리고 북한에서 이렇게 채굴기를 이렇게 한다는 건 북한도 사실 이 부분으로는 굉장히 상당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러시아, 중국 라인으로 해가지고 좀 약간 뒷도는 라인들이 계속 돌 거고 그거에 대한 모네로의 수요 때문에 그래도 시세가 좀 갈 것 같다.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북한도 이 가상화폐를 하는지는 몰랐어요. 네, 오케이. 하는구나. 네, 바로 다음 뉴스 가도록 할게요. 그럴까요? 바로 다음 뉴스. 시간이 없어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네. 자, 바로 주말이죠. 이틀 전에. 네. 이틀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죠. 그 알. 네,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네. 전 봤어요, 이거. 봤어요? 네. 피디님이 네, 그때 이제 한자 타임이 왔죠. 네, 그때 이제 사실 가상화폐에 대해서 한번 이제 했는데 자, 그때 제가 이제 사람들이랑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네. 한 60명 정도 모아서 1박 2일로 지금 강연회를 하면서 사실 다 같이 봤는데 네.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와, 23살 인터뷰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23살이고 8만 원으로 시작해가지고 23살이요. 네, 23살. 근데 8만 원으로 8만 원 시작해가지고 이 비트코인을 해가지고 현재 이제 230억을 만든 거지. 230억을 만들어서 PD가 가서 아니 이거 진짜냐 하니까 제가 한 개만 출금해 볼게요 하고 딱 해서 2천만 원 출금된 걸 보여준 거지. 그런데 주말에 비트코인이 올려쳤단 말이죠. 네. 그래가지고 딱 하면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30억 정도 더 벌었네요. 그럼 아무렇지 않게. 30억이나. 30억이나 더. 자, 그러면서 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사람들이 먼저 뭘 얘기했었냐. 야, 그것이 알고 싶다가 나오면 아마 시장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할 거고 네. 그래서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모든 시세가 안 좋게 방향을 봐서 떨어질 거다. 네, 떨어질 거다. 이거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사람들끼리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방송이 나오고 나서 역으로 더 올랐어. 이씨! 이거 뭐야? 진짜 돈이네. 진짜 돈 버네. 자, 하면서 이렇게 좀 시세가 더 나왔는데 여기서 8만 원으로 230억이 되고 그 방송하는 와중에 230억이 260억이 되는 것들 어찌 보면 여러분한테 투기적인 생각을 들게 할 수 있죠. 나 진짜 그죠? 이거 지금 이거 막 그게 또 베팅해야 있잖아요. 되나? 네, 비트코인 우울증이 또 있대요.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상대방이 갑자기 돈을 확 벌어버리니까 나는 뭐 하는 거지 하고 우울증.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이제 수익을 낸 걸 보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건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우선 이렇게 30억을 보고 어쩌고 나도 벌겠다 하고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사실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비트코인이 아닌 그런 다른 알트코인들 좀 싼 것들 이거 2천만 원인데 어떻게 사 2,500인데 어떻게 사 200만 원인데 비싸다 해가지고 1,000원, 500원, 200원 이런 것들 막 찾아보는데 또 2원짜리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어떻게 잘 그런 찾아내나 것들은 모르겠어요. 사실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거의 물리거나 큰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를 하면 안 되고요. 시장이 안정화되려면은 사실 이제 좀 더 우량한 코인들의 좀 안정적인 투자금이 와서 크게 내려오지도 않고 크게 올라가지도 않으면서 정상적인 우상향을 보일 때 사실 시장이 더 커지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돈을 벌었다고 해가지고 무작정 따라가고 이거 더 싼 걸 사가지고 20배, 30배를 수익을 내야 되겠다는 욕심이 들 수는 있군가. 내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제로섬 게임이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230억을 번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시장이 앞으로 더 전망이 있는 거는 사람들이 돈을 팔려고 하지 않는다. 돈은 더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면 더 살 거고 그러면 더 오를 거다. 자, 맞는 말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좀 더 시세를 보는데 돈이 더 오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1시간 30분이었죠. 짧았지만 너무 재미난 얘기들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더 핫하고 즐거운 뜨거운 그런 카더라 얘기들 여러분께 전해드릴 테니까요. 다음 주에도 꼭 시청해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